뭐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첫날 그 벡터 에디션 하면서 각 그 API를 설명을 했는데요. 뭐 좀 마음도 급하고 해서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몇 가지 중요한 아규먼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LNQ write buffer,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은 write buffer, 즉 디바이스 메모리에 이미 만들어 놓은 write buffer에 뭔가 데이터를 채우는 역할을 커맨드 Q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때 세 번째 아규먼트가 있는데요. 이 아규먼트가 이게 불리안으로 돼 있죠. 그래서 블락킹 라이트냐 아니냐, 즉 일을 시켰다는 얘기는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 메모리로부터로 데이터를 옮기라는 의미거든요. 그 옮기는 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옮기라는 명령어만 커맨드 큐에 넣어주고 리턴 하느냐를 요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타스크 이전 아마 API에서는 얘가 다 true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새로 하는 거는 지금 false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non-blocking으로 커맨드가 쭉쭉쭉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게 05번에 있던 슬라이드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요거였죠. 우리 지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에디션 하는 걸 이벤트를 가지고 뭘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false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false로 바꿔 얘기하면은 이 write buffer를 커맨드 Q에 넣어줬는데 복사하라고, 그게 끝나지 않아도 바로바로 리턴해 버려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메모리 카피가 다 끝나면은 이벤트 A가 발생하고 이벤트 B가 발생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음 그 커맨드를 넣어주는 걸 얘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얘는 커맨드는 미리 가 있고요. 그 커맨드가 수행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디바이스에서 그때 그 디바이스가 이벤트 AB가 발생하면 시작을 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커맨드 큐, 저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 커맨드 큐에 내가 뭘 넣겠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넣을 수 있죠. 다른 thread에서. 그런데 여기 CLNQ write buffer가 이게 뭐 저기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셨고. 디바이스는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디바이스는 하나밖에 없죠. 왜 두 개를 쓸 수 있느냐?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그 안에서. GPU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겠죠. 뭐 로지컬하게 그 로컬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실제 걔가 우리의 경우는 아마 이제 보드에 있는 메모리겠죠. CPU니까. 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나중에 GPU를 쓰게 되면 뭐 그게 이제 실제 GPU 카드에 있는 메모리나 이런 것을 쓰게 되고 GPU도 이제 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건데요. 이 호스트로 옮기고 이제 디바이스로 옮기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PCI 통로를 통해서 말하자면 GPU의 GPU 카드에 있는 그래픽 카드에 있는 메모리를 읽어서 메인 메모리로 옮기고 하는 DMA 역할을 해야만이 호스트로 옮겨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로컬 그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옮기도록,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가 서로 다른 GPU 카드다. 그러면 A GPU와 B GPU 사이에 메모리가 있을 사이가 아니라 각각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DMA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끼리 또
DML 하면 바로 옮겨지잖아요. 호스트는 안 옮기고. 뭐 그런 걸 연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C를 만들면은 그 C를 호스트로 옮기지 않고 그냥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메모리로 넘겨서 에디션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한 게 카피 버퍼입니다. NQ 카피 버퍼. 그거만 달라져요. 다른 게 없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요것과 요거의 차이입니다. 요것과 요거의 차이. 우리는 엄밀하게 하면 요것과 요거를 지금 한 건데 요거를 한 거죠.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그 결과를 호스트로 옮기고 그걸 바로 그 에디션이 썰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호스트로 옮기지 말고 이렇게 가도록 했고요. 또 다른 뭐 방법은 멀티플리케이션 된 결과를 호스트로 옮기고 호스트에 있는 버퍼를 이 에디션이 써야 될 또 다른 호스트 메모리로 옮겨주고 얘를 쓰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바로 옮겨주고 제대로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또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한 번씩 쭉 코딩을 해 보시죠. 어쨌든 거의 코드가 똑같고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코딩을 하려면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멀티플리케이션 된 결과 여기 왔고요. 얘를 호스트로 옮겼고 그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쪽으로 옮길 때 이 디바이스하고 무관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create user event, set user event status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시점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코드가 없나? 이거는 제가 아마 코드를 쉐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AU라고 제가 뭐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뭐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서 줄였는데,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create user event context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게 WD입니다. 그거를 처음 만들면은 이벤트가 상태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상태 중에 하나, 즉 이벤트가 서브미션 됐다는 상태로만 만들어줘요. 그거를 끝났다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동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얘의 역할은 호스트의 D 매트릭스를 디바이스의 D 매트릭스로 바꿔주는 카피해주는 그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상태를 갖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벤트라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커맨드 큐에 뭔가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가 어떤 상태죠? 커맨드 큐에 지금 들어갔다, 뭐 뭔가를 하고 있다, 뭔가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 이런 어떤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저가 이벤트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API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하는 시점에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예, 뭐 그 정도가 이제 멀티타스킹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이벤트를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오픈CL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드밴스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픈CL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날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셨을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첫째 날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픈CL 커널이 있으면은 그 커널을 뭐 디바이스의 종류에 다 적용되는 싱글 코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에서부터 뭐 IoT,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다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오픈CL의 디자인 골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CL 모델은 디바이스 모델이 있고 엑시큐션 모델이 있고 메모리 모델이 있다. 뭐 아직도 여전히 뭐 좀 긴가민가 하긴 한데 어쨌든 디바이스 모델은 호스트와 디바이스로 나누어지고 디바이스는 컴퓨터 유닛과 프로세싱 유닛으로 나누어진다. 엑시큐션 모델은 프로그램이 있고 커널이 있고 커널은 워킹 그룹으로 그룹핑이 지어지고 워킹 그룹 안에 워크 아이템이라는 게 있더라. 이 디바이스 모델과 이 엑시큐션 모델이 1대1로 거의 매핑이 되었죠. 워크 아이템이 프로세싱 유닛에 매핑이 되고 워크 그룹이 컴퓨터 유닛 그리고 커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떤 디바이스가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뭐 그런 것에 해당이 됐죠. 워크 아이템 또는 프로세싱 유닛이 뭔가 일을 할 때 메모리를 참고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글로벌 메모리, 글로벌 콘스탄트 메모리, 로컬 메모리, 프라이빗 메모리로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지고 각각이 뭐 읽고 쓰기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디바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엑시큐션 모델, 즉 실행 모델은 어떻게 일이 처리되느냐, 커널이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에 관련된 얘기고, 메모리 모델은 시스템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모델은 이 디바이스와 호스트로 연결이 되고 디바이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디바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GPU나 뭐 FPGA나 뭐 이런 것일 수 있다. GPU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있는 것이고요. FPGA는 뭐 프로그램 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맥일 수도 있겠고 뭐 애드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워크 그룹은 컴퓨터 유닛에 할당이 되고 이렇게 컴퓨터 유닛 안에 이제 워크 그룹이 할당이 되고 그 안에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이 이제 있게 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피지컬하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칩인데 디바이스면 말하자면 GPU 하나인데 GPU에 일정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모아서 컴퓨터 유닛이라고 그러자라고 개념적으로 정하면은 걔들끼리 일을 하는데 뭐 쉐어링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메모리 모델은 호스트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로컬, 프라이빗 이렇게 쭉 있는데 좀 특성이 달랐죠. 호스트 메모리는 호스트가 다이나믹하게 알로케이션도 하고 리드라이트도 하고 커널은 알로케이션을 못하면서 액세스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은 CL create 버퍼, 뭐 CL write 버퍼, CL read 버퍼라고 해서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호스트 메모리에 하고 값을 복사하거나 가져오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모리는 디바이스 안에 있는 메모리이고 호스트가 내가 원하는 때 만들고 어떻게 합니다. 즉 CL create 버퍼라는 API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버퍼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리드라이트 되고요. 커널에서는 알로케이션 못하고 리드라이트는 할 수 있고 콘스탄트 메모리는 뭐 글로벌하고 똑같지만 커널 입장에서 리드 온리고 로컬 메모리는 역시 그 호스트가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커널에서는 스태틱하게 알로케이션을 하고 리드라이트 되고 프라이빗은 호스트에서 보이지 않고 커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스태틱하게 리드라이트 할 수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른 특이점은 로컬 메모리의 경우는 같은 그룹에 있는 워커 그룹에 있는 워커 아이템은 쉐어를 한다. 다른 워커 그룹에 있는 건 쉐어를 못하는 거죠. 바로 액세스를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히런시와 컨시스턴시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또 다음 페이지에 얘기할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저 캐시 코히런시라는 말은 가끔 아마 컴퓨터 아키텍처나 OS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히런시가 보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값의 최근 값인지 아닌지를 보장해 줍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쓰여진 값을 읽었을 때 그 값이 리턴되도록 해주는 그것이 이제 코히런시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리드했을 때 리턴하는 값이 어떤 건지 무엇일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write라는 것이 여러 개가 여러 번이 나오거나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프로세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걔들 사이에 누가 먼저 write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write는 서로 다른 어드레스에 대한 write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어드레스에 대한 거는 반드시 시스템 와이드하게 동일한 값이 가장 나중에 쓰여진 값이 되도록 하는 것은 코히런시가 보장을 하는데, 서로 다른 어드레스에 대한 write는 누가 먼저 write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코히런시고요. 컨시스턴시는 쓰기의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한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ABC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어드레스겠죠. 초기 값이 다 0이었어요. P 이제 프로세스가 3개가 있었습니다. P0에서 C에다가 1을 쓰고 A에다가 1을 쓰는 명령어를 프로그램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P1은 A가 0이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A가 1이 되면은 B에다가 1을 써줍니다. P2는 B가 0이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A하고 C를 출력합니다. 출력한다는 얘기는 읽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P2가 print AC를 했을 때 과연 A와 C가 값이 00, 11, 10, 1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이 조합이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값이 될까?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당연히 C가 1이 됐고 A가 1이 됐고 1이 됐으니 B가 1이 됐을 것이고 B가 1이 됐으니까 나왔으니까 A하고 C가 11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순서대로 보자면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보장해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P0 프로세스가 A하고 C가 전혀 관계가 없는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A하고 C를 1로 쓰는 이 동작이 제대로 프로세스는 C를 1로 쓰고 A를 1을 쓰는 동작을 순서대로 했는데 이 C와 A가 프로세스 옆에 있는 메모리가 아니고 뭐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메모리예요. 천달 누마를 얘기했는데 넌 유니폼 메모리 아키텍처를 얘기했잖아요. A하고 C가 내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에서 A하고 C가 1이 되는 그 어떤 동작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고 뭐 먼저 간 놈이 나중에 도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전혀 관계없는 두 개의 라이트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바뀐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A와 C의 값이 언제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에서 순서를 바꿔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컨시스턴시라고 해요. 이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 자에 따라서 뭐 릴렉스드 컨시스턴시냐 뭐 시퀀셜 컨시스턴시냐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중반 80년대 초부터였나 80년대 중반 90년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핫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요즘도 역시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오픈 CL을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느냐?
오픈CL에 우리가 각 그 워크 아이템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커널이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일을 시키면 알아서 지가 확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와서 뭐 곱하고 더하고 해서 값을 다시 쓰게 되는데, 그때 정말 내가 필요로 한 어떤 데이터 값이 순서를 유지하면서 나한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픈CL에서는 그 컨시스턴시 모델 중에 릴렉스 컨시스턴시 모델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워크 아이템들이 내가 읽고자 하는 메모리의 값이 워크 아이템이 여러 개 있으니까 워크 아이템 0이 보는 순서하고 워크 아이템 100이 보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워크 아이템을 코딩할 때 내가 보는, 그러니까 내가 읽고자 하는 데이터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도록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특별한 또 명령어들이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워크 아이템 자체가 읽기 쓰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쓴 거는 순서를 유지해 줍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바리어를 씁니다. 바리어를 어디에서 썼냐 하면은 우리 첫째 날 마지막 예제 중에 하나가 멀티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이 블락을 쭉 읽고 로컬 메모리에 카피하고 다 카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곱하고 더하기를 하는 걸 했죠. 그때 그 중간에 그 바리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바리어 역할은 뭐냐 하면은 바리어 전과 후가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메모리 읽고 쓰기의 그 어떤 순서가. 바리어 전에는 메모리 읽고 쓰기가 순서가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리오더링이 되더라도 바리어를 딱 실행을 시키면은 이미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바리어 전후의 관계가 반드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C하고 A 사이에 바리어를 하나 집어넣고 A 뒤에도 바리어를 집어넣고 여기도 바리어를 집어넣고 넣으면은 얘는 반드시 1, 2를 보게 돼 있어요. C와 A가 1로 쓰여지는 동작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리오더링이 돼가지고 바뀌게 가든 어떻든 간에 그런 역할로 바리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리어가 이제 워크 그룹 안에서 공유하는 로컬 메모리에 적용될 수도 있겠고 글로벌 메모리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어의 아규먼트로 뭐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뭐 이런 걸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엑시큐션 모델을 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커널이 여러 개 있고 그 커널이 워크 그룹으로 로지컬하게 묶여 있고 그게 플랫폼 모델의 컴퓨터 유닛에 이렇게 어사인이 되고요. 프로세싱 엘리먼트의 워크 아이템이 어사인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커널하고 워크 아이템이 막 헷갈리실 텐데 뭐 엄밀하게 보면은 뭐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고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셨죠? 지난번에 시퀀셜 프로그램이 있었고 걔들이 여러 타스크를 동작을 시킬 때 타스크 패럴리즘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각 타스크 안에 인스트럭션이 데이터 패럴리즘을 동작할 수 있었고 우리의 경우 조금 전에 타스크 사이에 데이터 쉐어링이 있을 때 어떻게 동기화를 시킨다. 이 동기화라는 의미가 순서를 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패럴리즘으로 뭔가 동작을 할 때 그 메모리 라이트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라면은 이제 바리어를 써서 동기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 수평 줄들은 일종의 어떤 바리어에 해당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패럴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스페이스를 n 디멘전널로 해석을 했죠. 그 n이 1, 2, 3. 사실은 뭐 3 이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통상 다 3까지 쓰는 것 같습니다. 맥시멈 디멘저널이라고 하는 걸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이상 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고 데이터 패럴리즘이기 때문에 커널은 하나만 존재하겠죠. 데이터만 달라질 뿐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놈들이 뭐 그런 얘기고요.
타스크 패러로리즘은 서로 다른 커널이 뭐 같은 디바이스나 다른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뭐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패러로리즘은 우리가 어떤 그 결과 데이터의 스페이스를 2D나 뭐 1D나 3D로 해석을 하고 각각이 워크 아이템으로 사인되는 형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었죠. 그의 NDR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요. 타스크 패러로리즘은 타스크 저 커널이 서로 다른 커널이 여러 개 있을 때 뭐 일의 순서를 정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은 오픈CL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만 사용했는데 FIFO라는 메모리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라는 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도 봤는데 FIFO라는 것도 있습니다. FIFO를 많이 쓰겠죠. 또 데이터가 쭉 들어오면 쭉 나가는 그런 형태도 있을 거니까. 뭐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는 인덱스 스페이스란 말을 썼는데요. ND 레인지를 인덱스 말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커널이 어떤 좌표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는지 1,1에 있는지 2,2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덱스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D 레인지는 N 디멘셔널 레인지고 N은 1, 2, 3 멀티 디멘셔널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워크 아이템은 유니크 글로벌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디는 디멘전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3디멘셔널 ND 레인지에 있는 워크 아이템은 글로벌 아이디가 세 개를 갖습니다. X, Y, Z. 그거는 get 글로벌 아이디 해서 여기 dim에다가 0, 1, 2, 3을 넣으면 되겠죠. 0은 X, 1은 Y, 2는 Z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디멘전의 좌표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 아이템은 그룹 할 수 있고요. 그룹핑을 할 수 있고 그룹은 또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 그룹 안에서 또 로컬하게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 그룹은 ND 레인지하고 똑같은 디멘전을 갖겠죠. 그래서 그룹의 아이디가 0, 1, 2, 3 하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디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로컬 아이디도 그렇고. 이 두 개를 이용하면은 글로벌 아이디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오전에 잠깐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룹 사이즈를 알면은 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룹 아이디에서. 커널이 이제 워크 아이템하고 1대1로 대응되는 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글로벌 도메인에서 커널이 동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쭉 적은 것이고요. 로지컬리 뭐 워커 그룹에 그 그룹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로컬 메모리를 쉐어하고 동기화가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서로 완전히 그 패러럴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리드라이트의 순서가 서로 다른 워크 아이템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글로벌 워크 스페이스에서 워크 아이템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알아서 동작을 합니다. 싱크로니제이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워크 그룹 내에는 가능한데 그런데 글로벌리 일하는 것도 내가 뭔가 모르지만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커널 안에 바리어나 펜스를 쓰지 않고 코맨드 레벨에 뭔가를 써야 됩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오픈CL의 ND 레인지는 예를 들어서 3디멘셔널이다. 그러면 XYZ 값을 갖고 이렇게 각각이 유니크한 아이템을 인덱스를 갖는 뭐 그런 거다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사이즈는 말 그대로 전체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워크 그룹 사이즈는 요거의 사이즈를 얘기하겠죠. 요게 3디멘셔널이니까 요렇게 입체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고요. 각각은 워크 아이템인 거고. 그래서 커널 안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한 놈인지를 알기 위해서 get dimension, 뭐 글로벌 ID, 글로벌 사이즈, 로컬 ID, 로컬 사이즈, 그룹 ID, number of group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펑션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ND 레인지를 크리에이션 할 때 디멘전을 정해서 크리에이션 하죠. 사이즈도 정해서. 그래서
워킹하는 와중에 이 디멘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 이제 밑에 써있는 거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 요 ND 레인지 커널이 이제 커널을 만드는 과정일 텐데, 이때 디멘전이 얘는 2이고요. 사이즈는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커널에서 막 동작하는 와중에 바꿀 수 없다. 그 얘기가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지금 디멘전이 2이고요. 글로벌 디멘전이 요 글로벌 사이즈 있죠? 글로벌 어디 갔나? 글로벌 사이즈 요게 1024 곱하기 1024인 겁니다. 그러면은 1024 곱하기 1024 1메가 워크 아이템 개수가 여기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워크 그룹 사이즈를 128 곱하기 128로 이건 아마 넘버 오브 그룹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1024, 1024로 되어 있는데 그룹을 내가 이거를 128로 나누면 몇 개가 되나요? 60 몇 개가 되나요? 60 몇 개, 60 몇 개로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각 워크 그룹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버리죠. 다시.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사이즈가 with C하고 with 8C예요. 요게 뭐냐 하면은 1024, 1024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워크 사이즈를 요거로 정해 주는데, 이거를 워크 사이즈가 16 by 16 사이즈를 코맨드 Q를 한번 봅시다. 나도 긴가민가하네. 그게 워크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지 ND 레인지에 안 써놨네. 안 써놨네. 뭘까? 제가 뭘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요, 어디 갔어? 요 놈이 요 로컬 워크 사이즈, 요 아규먼트가 로컬 워크 사이즈잖아요. 로컬 워크 사이즈니까 그 이 아이템 개수일 것 같습니다. 128, 128인 거죠. 그러면은 워크 그룹의 개수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큰 네모 박스에 있는 작은 네모 박스가 워크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얘하고 얘 사이는 같은 워킹 그룹에 들어있으니까 뭐 베리어를 하거나 펜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서로가 동기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워킹 그룹에 속하는 이 얘들끼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뭐 같은 내용인데 뭐 1D일 경우, 2D인 경우 얘들이 이제 그 커널에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코맨드 Q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바이스에 코맨드 Q가 하나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콘텍스트라고 주로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즉 오픈CL 커널이 동작하는 어떤 환경, 가상적인 환경을 콘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콘텍스트가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Q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미 우리가 멀티타스크 예제를 하면서 두 개의 커널을 만들었고 두 개의 커맨드 Q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걸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그 중에 멀티플리케이션은 GPU한테 시키고 에디션은 뭐 CPU한테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디바이스는 최소한 한 개는 커맨드 Q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호스트 프로그램 일을 시킬 때 이걸 반드시 통해야 되니까.
또 같은 디바이스에 큐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을 시키는 개가 서로 동기화를 필요로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동기화가 필요한데 큐가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커널한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킬 수 있는 통로가 두 개가 있는데 어느 놈을 먼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는 쓰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커맨드 Q는 디바이스에서 수행할 커맨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커맨드 Q는 인워드 Q일 수도 있겠고 아웃워드 Q일 수도 있는데 커맨드 Q를 크리에이션 할 때 프로퍼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아웃워드 Q라는 얘기는 커맨드 Q에 쌓여 있는 커맨드가 어떻게 먼저 수행이 될지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필요라고 그러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커맨드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다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먼저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커맨드는 커널 엑시큐션, 싱크로니제이션, 메모리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메모리 오브젝트 매니지먼트는 그거였죠. CL 라이트 버퍼, 뭐 CL 리더 버퍼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고 싱크로니제이션은 아직 저희들이 안 썼는데 조금 이따 쓸 거고요. 커널 엑시큐션은 NDR, 뭐 ND 레인지 커널 뭐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이게 호스트입니다. 이게 디바이스예요.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메모리가 있고 호스트에 호스트 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경우에 A하고 B를 만들어서 A는 B가 없네요. A하고 B를 만들어서 CL 라이트 버퍼해서 디바이스 메모리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일을 시키고 값을 가져오는 이런 관계를 가졌잖아요. 보면은 CLNQ 라이트 버퍼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가는 거고요. 수행하라는 거는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CL 리더 버퍼 하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로 봐가지고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CL 크리에이트 버퍼를 통해서 메모리를 디바이스에 만들고요. 호스트 메모리도 알로케이션을 받고 이니셜라이즈 하는 걸 먼저 한 거죠. 메모리 오브젝트라고 뭐 가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핸들러입니다. 요것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버퍼를 사용했고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버퍼는 이 디바이스 메모리의 원 디멘셔널로 이렇게 연속된 어드레스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그런 형태이지만 2D나 3D일 수 있겠고 각각 엘리먼트가 컴포넌트가 여러 개 뭐 RGB 알파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였죠. 요게 그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 버퍼는 그냥 연속된 메모리의 청크이고요. 시퀀셜 패션으로 저장이 되고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데이터가 커널이 바라보는 형태하고 똑같이 저장이 돼야 되고요. 이 리니어 컬렉션이라는 얘기가 여기 보면은 이 시퀀셜하게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스트에서 메모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A나 B나 C가 2디멘셔널인 걸로 보이잖아요. N by N 매트릭스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걔가 디바이스 메모리에 매핑이 되고 나면은 비록 호스트에서는 멀티 디멘전이지만 디바이스 메모리에는 여기 리니어 즉 시퀀셜로 쭉 되어 있는 메모리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2D나 3D일 수 있겠고 각각의 어떤 엘리먼트가 어떤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을 컴포넌트 자체를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는 없고 리드나 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기 펑션을 통해서만 액세스한다. 뭐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때 사용하는 API 중에 하나가 뭐 NQ 라이트 이미지, 리더 이미지. 아까는 버퍼라고 그랬는데 NQ 리더 버퍼, 라이트 버퍼라고 그랬는데요. 뭐 그렇게 다르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픈CL 랭귀지를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지금 썼는데요.
이미 이제 첫째 날 말씀을 드렸듯이 ISO C99 스탠다드를 준용해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던 거고요. 쓰지 못하는 게 헤더를 안 쓰고요. 펑션 포인터, 리커전, 베리어블 랭스 어레이, 비트필드 핸들 하는 걸 못 쓰는데, 베리어블 랭스가 이겁니다. 2디멘셔널 어레이인데 각 엘리먼트가 가리키는 어레이의 길이가 다른, 뭐 이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지원 안 해준다. 왜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호스트에서는 멀티 디멘셔널이지만 디바이스 메모리에서는 항상 리니어로 돼 있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죠. 커널 랭귀지로 우리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벡터 타입 오전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로니제이션에 대한 것, 그리고 워크 아이템 뭐 아이디 찾아내고 워크 그룹 묶고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죠. 패러럴리즘을 위해서. 그리고 커널 안에서 내가 어떤 메모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글로벌 뭐 콘스탄트 프라이빗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미지 액세스 같은 것, 즉 이미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뭐 그런 데이터를 쉽게 핸들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몇 가지가 많은 빌트인 펑션이 있습니다. 좀 적진 않았는데 뭐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고, 2D, 3D 이미지 데이터 타입인 경우 read only, write only라는 게 추가되어 있는데 얘는 글로벌의 한 형태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로컬로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호스트가 전달하는 건데 실제로는 디바이스의 로컬 메모리에 알로케이션 되는 거죠. 이거를 호스트에서는 다이나믹하게 알로케이션 하죠.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워커 그룹은 이미 뭐 저기 얘기된 거죠. 이거 뭐 디멘전이 어떻게 되고 사이즈가 어떻게 쭉 하고 있고, 여기와 같이 일부의 값을 알면은 글로벌 사이즈나 글로벌 아이디나 이런 걸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더하기 해서. 워커 그룹 안에서 동기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리어입니다. 이미 썼습니다.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이거 썼잖아요. 그때 이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게 플래그가 있는데 로컬, 글로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어를 전후해서 여기서 라이트하고 여기서 라이트한 게 있다면은 얘는 반드시 바리어 이전에 라이트한 것과 바리어 이후에 라이트한 것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집니다. 물론 같은 어드레스가 아니라 다른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로컬에 있는 놈이냐 글로벌에 있는 놈까지를 확인할 거냐까지 적용할 거냐를 이 플래그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겠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커맨드 Q를 이용해서 바리어를 또 할 텐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거는 커널 코드 안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엑시큐션 자체도 이 포인트에 일렬로 줄을 서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메모리 펜스라는 게 있어요. 펜스도 뭐 바리어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이거는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만 바리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플래그가 리드를 할까, 플래그는 역시 똑같습니다. 이제 글로벌이 로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펜스가 베리에이션이 하나 더 있는데 리드에 대해서 순서를 지켜주도록 할 것인가, 라이트에 대해서 순서를 지켜주도록 할 것인가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 리드 라이트가 다 되겠죠. 이 그냥 바리어와 펜스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바리어는 펜스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리어는 이 커널의 엑시션까지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고요. 얘는 메모리 오퍼레이션만 해당되는 그 포인트 전후의 관계를 유지해 주도록 하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뭐 플랫폼, 디바이스, 뭐 컨텍스트, 커맨드 큐, CLMem 이런 걸 어디에서 썼냐면은 코드에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데 요 CL 콘텍스트 여기 있죠. CL 커맨드 큐 또 CL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페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 C 프로그램에서 만들면은 엘리먼트 자체를 점 해가지고 그 A.B 해가지고 B 멤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펑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각 오브젝트는 내부에 레퍼런스 카운트를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즉, 더 이상 레퍼런스 하는 놈이 없으면은 카운트가 제로가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메모리 뭐 관련된 리소스를 디알로케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코드에서 뭘 했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릴리즈라는 걸 했잖아요. 릴리즈는 뭐냐 하면은 카운트를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1 해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플러스 1 해주는 거는 크리에이션 할 때 1이 되겠죠. 누군가가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카운트 값이 제로가 되면 무조건 디알로케이션 해준다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타입은 이미 뭐 알게 모르게 썼는데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 이미지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 벡터 타입이 있었고, 벡터 타입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라인도 돼야 되고, 뭐 엔디안이 세이프하고, 뭐 엔디안이 세이프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빅 엔디안인지 리틀 엔디안인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봤죠, 우리가. 4개의 인테자로 묶여져 있는 데이터 타입을 벡터로 선언할 수 있겠고요. 이러면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밸류가 4개가 vi0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다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각 다른 값인 경우, 여기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값이고요. 각 컴포넌트별로 값을 줄 수도 있고 한목에 줄 수도 있겠고, 이렇게 XYZ라고 해서, 또는 S 컨벤션을 이용해서 0, 1, 2, 3 그러면은 4개의 엘리먼트를 1, 2, 3, 4로 채워준다. 뭐 이런 게 되겠고, 하이 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4개의 경우라면은 0과 1을 하이, 뭐 2와 3을 아마 0과 1이 로일 것 같은데 로이고 2와 3이 하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번 오드, 이 뭐 짝수 번째 있는 놈, 홀수 번째 있는 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벡터 타입은 이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요게 4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더해라. 4개의 엘리먼트 각각을 절대값을 취해서 바꿔줘라.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요. 이미 우리가 오픈CL 코드를 쭉 살펴보고 직접 돌려봤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레이어, 런타임 레이어가 있었죠. 예, 좀 얘기만 하니까 너무 졸리시죠?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